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기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특별심사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서 및 관련 법령 발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는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3조 적용의 완화 및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약칭 규정과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제7조 제6항의 자치법규 위반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회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에 따라 보궐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10조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과 장례식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100실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제17조는 건축위원회 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21조 제2항은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한 경우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제3호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반환 신청할 경우 건축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개선 비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제26조 제4항과 제5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역 건축사회가 법령의 근거 없는 임의 규정을 만들어 비용 등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등의 형태로 불편을 가중하고 있어 안성지역 건축사의 내부 규정을 재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으로 시장은 홈페이지에 연 한 차례 이상 수수료 금액을 공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제27조의 2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을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제14조 및 20조를 위반하여 양성화하는 건축물과 제20조 공용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제34조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별표 4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39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1년에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1쪽입니다. 제39조의 2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공장부진의 가설건축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농업인 등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제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창고시설 건축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림 지역 내에 건축하고자 하는 창고 시설에 대하여는 대지 공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께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께서는 구마 신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7조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에. 네. 네. 근데 이게 그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25명 이상에서 1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가 그 풀로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25명 내외를 쓰는데 위원들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100명하고 150명하고? 건축법 시행령 5조의 5 같은 경우에 백명보다-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에서 1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건축물 팀장 정연입니다. 저희가 좀 150명까지는 사실 풀 인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그럼 30명까지만 풀로 구성 인원을 해놨습니다. 모자라면 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 30명까지 해놨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지금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여튼 적용해서 여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150명까지 늘릴 이유는 별로 없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성별 조항 부분에 대한 게 빠져 있던데요. 우리 특정 여튼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에 여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우리 저기 건축조례에는 없어서요. 그래서 저기 7조 1항 같은 경우에 네. 지금 25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지금 성별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구성의 사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2개 이하, 타 위원회의 5개 이하로 여튼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에 뭐 한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쭉 이제 규정이 이어지는데 이게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 안성시 소속의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 위원회, 지역까지도 타 지역도 예. 타 지역도 예, 예.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사망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건축 그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친 해갖고 지금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시는 내용이죠. 예, 예. 그게 기존 사항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기존 사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와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항에 기존 사항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을 수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사망 개정안으로 가시려면 중복되는 사항을 지금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사망 부분에 대한 지금 개정을 하시겠다고 안을 주셨잖아요. 네네. 예, 그 내용이 기존 조례의 바로 밑에 있는 사항과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중복이 되는 게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2개 이하, 타 위원회 5개 이하로 위촉이나 임명된 사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망에 삽입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사항에 또 있잖아요. 기존 사항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와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겹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요.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10조 건축위원회 기능에서요. 이제 조사 심의 대상인데 지금 8호까지 규정을 하신 거죠? 예. 여기에서 시행령 규정 외에 우리 조례로서 지금 심의 대상에 추가한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뭐 분양을 하는 건축물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가지고 넣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있잖아요. 예, 예. 555요. 네, 네. 이 부분 하나뿐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11조 보면 소위원회 규정이 있는데요. 6항에 보면 소위원회 의결에 관해서는 12조 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2조 2항은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지금 1항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17조) 수당 같은 경우에도요. 위원회 요청에 따라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여튼 여비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참석을 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게 13조에서 자료 제출 요구 등 해갖고 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별도로 요청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한 걸 얘기하는 예, 겁니까? 관계 전문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네, 맞습니다.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그 지금 손보고 있는 건데 우리 안성시가 각종 위원회 그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 뭐 남녀 성별 비율 이런 것은 뭐 다음부터 할 때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번 조례마다 다 하니까 그걸 다 바꾼다고. 이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다른 조례 다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담당 부서 지금 행정관과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거기하고 좀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것만 알겠습니다. 고치면 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예. 늘상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위원회 그 실비 변상 그 조례 보면은 참석했을 때는 뭐 그 당시 지금 올랐지만 8만 원, 네. 서면했을 때 2분의 1을 줬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뭐 첨족을 다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저는 하나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게 성비 비율을 맞추길 수는 있는 건가요? 쉬운가요? 할 수 있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네. 정확히 해주셔야지. 만약 수정이 되면 그걸 맞추셔야 되는데 그건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7조 제1항의 단위촉지위원회 구성은 안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5항을 따른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제7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11조 제6항 중 제12조 제2항을 제12조 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한 데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감사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민간 전문 감사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전문 감사관 수당 등으로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개정 지시문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1조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6항에 따른 위임조례 정비사항입니다. 3조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에 입주자 대표회의 또한 입주자 등에 포함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을 입주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7조는 민간 전문감사관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하여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의 추천자를 위촉하고자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전문감사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연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에 대하여는 명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12조 1항에서는 감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사 연장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고자 정비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설 조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의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개정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앞 제2조 1호에 따라 법이라 약칭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3항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정상 참작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운영으로 인하여 예산 수반 사항이 연 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안성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련 법령 발치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 보고는 기재부 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2조 감사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 이렇게 규정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의 경우에는 지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이외에 예. 그 이외에 입주자 등 그러한 그 법적 기준에 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마목에 해당하는 지금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인데요. 시행령 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2조 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마목은 법에서 마목은 뭐냐면 의무관리 대상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동의해서 정하는 공동주택 그것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감사의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다 포함되는 거고 그 이외에 마목에 해당하는 것도 다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의무적 관리 대상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마목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적 관리 감사 대상을 규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 그 2조 1항 2호 부분에 근거해서 대상으로 규정을 해야죠. 아닌가요? 예, 공동주택팀장 당용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취지 의도는 네. 감사의 대상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2조 정의에 있는 의무관리 대상을 표현을 한 것인데 네.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조 전문감사가 위촉과 관련해서 지금 명수를 늘리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일단 아파트가 여튼 이제 늘어나면서 그 필요에 따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5명보다는 다수의 인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전문위원 임기를 지금 2년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러면 여튼 여기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한 차례 두 차례를 좀 제한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보궐의 경우에 전임자 자녀 임기로 지금 한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공동주택팀장 당용원입니다. 그 부분은 네. 일단 기존에 그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었는데 네. 이분들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임기를 굳이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연임에 대한 부분은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임 규정에 대한 부분만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2년이 맞는데 연임에 대한 기준은 없애버리고 이미 2년 네. 2년으로 한다 했는데 다만 단서 조항을 지금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보궐 같은 경우에는 2년 임기 있지만 한 분이 예를 들어 갖고 1년을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 자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럼 보궐의 경우에 자녀 기간이 1년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 위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요. 일단 뭐 보궐된 상태의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력 풀을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촉하는 시점을 통일하지 않을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1년 그만두시고 나갈 경우에 자리를 채워도 새롭게 위촉되어지는 분의 보궐로 들어오시는 분 역시도 위촉일로부터 2년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단서 조항은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2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는 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 지원 경과 시기, 지원액,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 정산 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내용 일부 개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반영,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경과 시기 조정 및 전자투표 지원 사업 신설, 보조금 지원액 및 지원 비율 조정,
보조금 정산 기준 신설, 심의위원회의 명칭 정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위원직 위촉 구성 규정 정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 및 분쟁 조정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 개정,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쟁 조정위원회에 반영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기준을 신설하고 적용시설 관련 규정 신설, 별지서식 정비 및 일부 신설 등을 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액은 연간 10개 단지에 10억 5천만 원이 예상되며 입법 요구 결과 총 5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8쪽까지는 개정 지시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1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근본 개정하고자 하는 안성시 주택조례 중 주된 사항만 설명드리고 일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장의 제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서 공동주택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제6조 제2항 2호는 기존 5년의 보조금 지원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3년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지원 주기를 단축하면서 최대 지원 금액은 기존의 60% 수준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의 별표 개정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 사항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7조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0%로 정률 보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또한 제6조와 같이 별표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 개정 사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10조 제4항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변경, 중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의 검토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의 임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고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2항 또한 보조사업을 법령 위반 목적 외 사용, 보조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도록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제11조의 2는 보조사업의 완료 후 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신설한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정산 보고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2조 중 기재되어 있는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은 조례의 하위 규칙으로 조례를 규칙에 따르게 한 것은 체계가 부적합하여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의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기재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제4장의 제목은 앞서 제3장의 제목과 같은 법에서 정한 명칭에 의하여 관리비 지원이 아닌 관리비용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 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제5장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5조 및 제26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시설물 유지 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 또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반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제7장 43조 주차장과 제43조의 2 적용시설 기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43조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7대를 반영하고 3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은 0.6대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제43조의 2 1항에서는 단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 공간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43조의 2 2항에서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경식재를 할 경우 토층을 0.9m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제20조
제6조 2항 2호에 이어서 별표와 관련된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 1은 보조금 지원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지원 금액은 60% 수준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다만 30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현행과 같이 2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별표 2는 삭제하고자 하며 개정안 별표 하단에 명시된 사항과 같이 현행 보조금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약 60에서 90%의 비율을 100분의 50, 즉 50%로 정률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고 가로등 전기료는 현행과 같이 전액 지원하고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설되는 보조금 지원으로 활성화를 위해 이외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7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이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추산할 때 연평균 약 10개 단지에 10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그에 따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의무관리단지 총 60개 단지 중 5개 단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찬성 2개 단지, 반대 3개 단지입니다. 그 외 55개 단지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단지의 주요 의견은 5년에서 3년으로 지원 기간이 단축되면 보조금이 최대 지원 금액이 60%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한 결과와 같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있어 미반영하고자 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단지에는 미반영 사유를 문서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련 법령 발치서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엄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선 의원님. 이게 지금 그 보조금 지원 그 주기를 5년에서 여튼 3년을 일단 변경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유가 장기 수선 계획이 여튼 3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붙었는데 장기 수선 계획이 3년마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각 아파트마다의 장기 수선 계획의 일정은 다 다르지 않나요? 네, 아파트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5년으로 하면서 그동안은 보조 금액이 저희와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너무 과다하게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주기를 좀 단축하고 그 대신 지원 금액도 좀 단축하는 것으로 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단지 그 세대 규모 네. 예, 여튼 준해갖고 상한액을 정해서 여튼 이제 적용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일단 정해지면 그 또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도 보조금에 대한 차등을 둬갖고 지원 비율을 여튼 결정을 했던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여튼 복잡하긴 해요. 네. 산정 기준이. 네. 그래서 여튼 그 부분은 조금 저도 문제의식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은 단지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그 규모별 상한액을 조정을 해갖고 여튼 이제 적용을 하시되 다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여튼 그 차등을 두지 않고 총 사업비의 50%로 지금 일률적인 기준을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여튼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민 의견들 아파트마다 들어온 거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5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사업비 자체가 여튼 과다 신청이 되는 것으로 여튼 판단을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그게 3년 주기로 여튼 이제 줄어들 경우에는 그게 없으시나요? 저는 그게 잘 지금 저희가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로 금액도 틀리고 지원 비율도 그동안 틀렸습니다. 그 별표 2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60%에서 90%까지,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는 60%, 또 소규모 단지는 90%까지 지원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게 그동안 그 최대 2억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5년이 되면 조금 부풀리기를 해서라도 한 번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 번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도 단지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입대위에서도 본인 임기 내에 이거를 한번 하고자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전부 무리수를 띄우다 보니까 그동안 그 여러 단지에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지원 비율을 자부담률을 높이면 물론 이제 소규모 단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들은 충당금을 예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이 좀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요거 이제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좀 소규모 단지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단지들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별표위만 삭제를 해도 네.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은 많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몰아갖고 주는 것보다는 이 좀 형평성 있게 좀 그 일정의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 한쪽에 투입될 것 한 2개 정도로 배분해서 여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까요? 네, 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원 주기가 너무 5년 단위로 오다 보니까 그 이제 아파트는 보수할 곳이 5년 정도 되면은 뭐 도색도 벗겨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오는데 요번에 안 받으면 이제 10년 있다가 지원을 받게 되니까 네네. 이제 단지마다 너무 무리수를 띄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를 좀 줄여주면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한 3년 주기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안을 냈습니다. 예, 일단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하고 전기료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분기별로 지금 지급이 됐었던 건가요? 가로등은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 11월 중에 1년치를 일시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연단위로? 금년에는 2회로 나눠서 예, 예. 이제 작년도부터 지급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금년도에는 선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의 80%를 조기 지급을 했습니다. 조기 지급을 했고 나머지 20%를 갖고 저희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단서 조항을 지금 삭제를 그래서 하신 건가 네. 보죠? 예, 그래서 보안등하고 그다음에 전자투표 네네. 비용하고는 예, 저희가 예. 전액 지원을 예, 하고자 예. 합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고 계신 황희택 의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이렇게라도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박상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그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기 수선 기간 3년 단위로 조정하는데 그 쉽게 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100원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50원밖에 적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축가에서 발생된 각종 그 민원, 그 소송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3년 단위로 장기 수선기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물품 대금이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주지만 많이 들지만 실용성이 별로 없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3년을 하는 걸로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제가 여기 그 단지별 규모 그 최대 지원 금액을 지금 60% 지금 하향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150세대 미만의 그 비의무 관리 단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장기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지원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의무 관리 단지는 한 70% 정도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할 때는 그때도 그 한도액에서 50%밖에 지원 안 했었습니다. 제 아파트도. 근데 지금 1억 4천까지 올랐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2,600만 원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표 2를 삭제하는 것은 잘 됐다고 보고 단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 관리 단지는
좀 그 지원율을 좀 상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 정도 수준으로. 50%면 그분들이 좀 부담하기가 좀 많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도 그 입법예고 기간에는 그 이제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별도의 의견들을 제출하신 단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예고 이후에 저희가 이걸 상정하고 난 이후에 그 소규모 단지들에서 몇 개 단지가 이런 애로 사항들을 저희한테 건의하신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수정을 좀 하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된 게 그 아파트 도색 관련해서 그 5년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특수공법 해갖고 그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자제하라고 공문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도색을 하지 아니해도 될 것을 도색을 하게 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3년 정도 하는 것은 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150세대 이하 또 최하가 몇 세대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세대까지. 20세대? 예. 그 애매하게 18세대, 19세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네. 그것도 그 좀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번에 그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을 사업 승인 대상이라고 했고요. 20세대 미만을 이제 건축법에 의한 일반 건축 허가로 받은 단지입니다. 근데 그런 단지들 중에 여러 번 나눠서 그러니까 10세대, 12세대 뭐 이렇게 나눠서 받았지만 지금 뭐 대부분 연립주택이라고 붙여놓는 것들이 2번, 3번 받아서 단지가 보면 20세대 이상이 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이제 지원 대상이 소규모 주택이라고 그렇고 되는데 지금 그 이하의 뭐 한 12세대, 15세대짜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명문 규정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규모 관리 주택에서 좀 다음번에 이제 개정할 단지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5년에 우리가 몇 프로 지원해 줬던 거죠? 지금까지는 5년에 최대 2억이었었고요. 네. 단지별로 이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는 좀 금액이 컸고 2억까지 받을 수 있었고 소규모 단지는 뭐 30세대 미만 단지는 2천만 원까지 줬었습니다. 최대 단위로 2억 가정 예, 대규모 단지는 최대 2억까지도 받았었습니다. 그전에 홍익 아파트 같은데 핀티치 이런 네네, 게 그런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안 별표 단서 조항 외의 부분 보조금 지원 비율은 해당 단지 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보조금 지원 비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단지 산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밖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는 데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기영 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경과 시기 등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경과 시기를 주택조례와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주택조례 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 명칭 정비,
인용한 자치법규직 표기 정비, 보조금 정산 보고 시기 정비,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액은 연간 세계단지 6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의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개정 지시문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또한 주된 사항만 설명드리고 약칭 규정과 상위법령 인용 조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주택조례 제6조와 같이 기존 5년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제3항 11호의 위원회 명칭은 주택조례의 변경사항과 같습니다. 9쪽입니다. 제9조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1항에 따른 교부 조건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11조는 주택조례와 같은 사유로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12쪽 비용축에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이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추산할 때 연평균 약 3개 단지에 2천만 원씩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엄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주택조례에서는 손을 봤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또 냅두셨네요. 11조 준용인데 저기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여튼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11조 부분에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했습니다. 11조는 삭제했습니다. 네?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경 건축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